그대여, 이 말이 그대의 마음 어딘가에 잠시라도 머문다면 서두르지 말고 잠시 함께 앉아 있어도 좋겠다. 삶은 늘 앞만 보며 달리라고 재촉하지만 진실은 대부분 멈춰 섰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오늘 이 자리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래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기 위한 자리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풀고 숨을 한번 고른 뒤 이 말을 들어보아라. 만약 이 말이 그대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된다면 이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도 좋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인연의 표시일 뿐이다. 억지일 필요는 없다. 다만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 움직임을 가볍게 남겨도 괜찮다. 그대여,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허전해진다. 젊을 때는 무엇을 더 얻어야 할지 분명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을 왜 붙잡고 있었는지조차 흐릿해진다. 그때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말이 떠오른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그 질문은 고통이 아니라 깨어남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다. 나는 오늘 그대에게 말하려 한다. 노후에 이르러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실, 그것은 대부분의 것이 다 부질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말은 허물을 권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한 말이다. 젊은 날처럼 남을 위해, 체면을 위해, 역할을 위해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이제는 그대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다. 단호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대여,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라는 말은 남을 밀어내라는 뜻이 아니다. 더 이상 나를 버리지 말라는 뜻이며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이 말이 거칠게 들린다면 그만큼 그대가 오래도록 자신을 뒤로 미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 설법은 위로이면서도 각성이다. 달콤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말이다. 이제부터 나는 그대에게 묻고 그대의 마음을 비추며 마지막으로 남은 길을 함께 바라보려 한다. 젊음이 떠난 자리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모두 내려놓은 뒤에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적은지에 대해 말하려 한다. 서두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해도 좋다. 이 말은 그대가 이미 마음속에서 알고 있었으나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대여, 젊은 날 그토록 붙잡고 살던 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때는 분명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것이 있어야만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겼을 것이다. 돈이 조금 더 필요했고 남의 인정이 절실했으며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대는 늘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았다. 오늘의 피로를 내일로 넘기고 내일의 행복을 또 그 다음으로 미루며 말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노후에 이르러 조용히 뒤돌아보면 마음 한편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가 올라온다. 나는 이렇게까지 애써 살았는데 왜 마음은 비어 있는가?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이 노후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진실이다. 젊을 때는 바쁨이 질문을 덮어주었고 책임이 생각할 틈을 막아주었지만 시간이 느려지자 비로소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대여, 허무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깨어남의 문턱에 섰다는 신호다.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가지만 노후에 이르러 처음으로 비우지 못한 채움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깨닫는다. 돈도, 명예도, 체면도, 심지어 자식에 대한 기대마저도 마음속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붙잡고 있던 손을 조금만 풀어보면 그것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흩어진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게 된다. 나는 많은 이들을 보아왔다. 젊을 때는 성공이라 불리던 것이 노후에는 짐이 되어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쌓아 올린 체면은 내려놓지 못한 채 불안으로 남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는 기억은 고마움보다 서운함으로 변해 있었다. 그대가 느끼는 허무는 바로 여기에서 온다. 붙잡았던 것들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붙잡을 필요가 없었던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대여, 그래서 노후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모든 것이 과연 그렇게까지 중요했는가? 이 질문은 삶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젊을 때는 앞으로의 시간이 많아 잘못된 방향도 다시 고칠 수 있다고 믿지만, 노후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허무는 찾아오고 그 허무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다. 부질없다는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이며 이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잘못 산 인생의 증거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자기 삶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표식이다. 그대여, 이 허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은 이들이 이 감정을 외면하려 술로, 말로, 다시 바쁨으로 덮어버리지만 그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 허무는 그대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바로 세우러 왔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왜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렇기에 왜 이제는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차근히 풀어보려 한다. 그대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생의 다음 문 앞에 와 있다. 그대여, 나는 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조직을 위해,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위해 그대는 늘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며 살아왔을 것이다. 젊은 날에는 그것이 미덕이라 여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그대는 쉬고 싶을 때도 쉬지 못했고 아플 때도 참아냈으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켰다. 혹여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웠고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길까 마음을 졸였다. 그래서 늘 참고 늘 버티고 늘 견뎠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어색함만 남았다. 남을 챙기는 법은 익숙해졌으나 나를 챙기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그대여, 노후에 이르러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감정이 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며 아주 미묘한 서운함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이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대가 평생 쌓아온 희생이 이제야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일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 그대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식이 어릴 때는 나를 필요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기 삶을 살아가고 나는 어느새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듯한 느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혼자가 되었을 때는 아무도 내 마음을 물어주지 않는 현실. 그때 그대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가 자리 잡는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그 흐름을 미리 알지 못했기에 마음은 더 서운해지는 것이다. 그대여, 나는 말하고 싶다. 그대가 느끼는 이 감정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흔적이다.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람은 서운함도 느끼지 않는다. 마음을 쏟았기에 마음이 아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대가 너무 오랫동안 나를 위한 몫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데 있다. 모두 주고 나니 정작 자신에게 돌아올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노후에
이르러 이렇게 말한다.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나를 위해 조금 더 살고 싶다. 그러나 그대여, 삶은 이미 여기까지 흘러왔고 이제 중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선택이다. 남은 인생까지도 과거의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다. 이제는 그대가 중심에 서도 된다. 그대가 처음으로 자신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삶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된다. 그대여, 이 서운함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아라. 참아온 마음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그 마음을 인정하라. 나는 충분히 애써왔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이 말을 마음속에서 허락하는 순간 그대의 어깨를 누르던 무게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위로에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 모든 것이 결국 부질없음으로 귀결되는지, 그리고 그렇기에 왜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려 한다. 그대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대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이야기다. 그대여, 내가 다 부질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허무나 냉소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 말은 삶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삶을 잘못 붙잡고 있던 손을 풀라는 뜻이다. 부질없음이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대가 끝까지 쥐고 가려 했던 것들이 실은 그대의 것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다. 사람은 젊을 때 많은 것을 내 것이라 여긴다. 내 성공, 내 가족, 내 역할, 내 체면, 내 이름.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노후에 이르면 그 모든 것 앞에 질문이 생긴다. 이것이 정말 나였는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것들이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대가 빌려 쓰고 있었을 뿐 그대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공이라 부른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의 형태라는 뜻이다. 그대가 붙잡았다고 믿었던 것들도 실은 잠시 그대 곁에 머물렀다가 제 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문제는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삶의 중심에 두었을 때 생긴다. 그 착각이 노후에 이르러 허무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대여, 남을 위해 살았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가족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감당한 그대의 삶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삶이 고통으로 남는 이유는 그대가 그 모든 것을 집착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흘러가야 하지만 집착은 묶어두려 한다. 헌신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집착은 대가를 요구한다. 그대가 느끼는 서운함과 허무는 바로 이 지점에서 태어난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대가 쌓아온 명예도 남긴 말도 남을 위해 희생했다는 기억도 함께 가져갈 수는 없다. 이 진실이 냉혹해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가장 자비로운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헛된 것에 남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대여, 부질없다는 깨달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나에게 정직한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그대의 삶은 다시 중심을 찾는다. 공을 이해한 사람은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 그대가 지금 느끼는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대가 삶의 껍질을 벗고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서 두려워 다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그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대는 알았다. 다 부질없다는 말의 끝에는 절망이 아니라 자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다음 말을 건네려 한다. 이제는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할 때다. 이 말은 차갑지만
그대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말이 될 것이다. 그대여, 이제 나는 더 이상 부드러운 말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대의 남은 인생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젊은 날에는 돌아갈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며 조금 잘못 살아도 만회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노후의 삶은 다르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곧 그대의 삶이 된다. 그렇기에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제는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독함은 남을 해치라는 뜻이 아니다. 욕심을 부리라는 말도 아니다. 이 독함은 단호함이며 냉정함이며 자기 주권을 되찾는 힘이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결심이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와 역할에서 물러날 용기다. 그대는 평생 남을 위해 부드러웠다. 이제는 스스로에게만큼은 단호해져야 한다. 그대여, 노후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욕망이다. 착함은 미덕이 될 수 있으나 노후에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그대 자신을 뒤로 미루지 말아라. 그대의 남은 인생은 화해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귀하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것은 이미 불가능한 목표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집착이다. 그대는 이제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은 쓸모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 그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아무 역할을 맡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존재로 충분하다. 노후에까지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는 순간 삶은 다시 노동이 된다. 이제는 살아있음 자체로 머물러도 된다. 세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식과 가족에 대한 통제와 기대다. 사랑은 남겨야 할 것이지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다. 그대가 평생 책임졌던 삶은 이제 그들의 몫이다. 여전히 걱정하고 간섭하며 마음을 소모한다면 그대는 늙어서도 쉬지 못한다. 독해져야 한다. 마음을 거두고 거리를 허락하고 각자의 삶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냉정해 보일지라도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네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과거의 나에 대한 미련이다. 젊었던 나, 잘 나가던 나, 인정받던 나,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계절이다. 지나간 계절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의 계절을 살 수 없다. 노후의 삶은 과거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을 온전히 사는 시간이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그대는 죄책감 없이 나를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 그대는 나를 선택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 죄책감을 느껴왔다. 이래도 되나? 나만 편해져도 되나? 그러나 그대여, 이제는 그 질문을 내려놓아라. 그대가 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대가 무너지지 않기에 주변도 평온해진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노후의 가장 큰 후회는 실패가 아니다. 나를 끝까지 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독해져라. 말수를 줄이고 사람을 가리고 에너지를 지켜라.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나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그대의 남은 인생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을 요구할 뿐이다. 이 각성을 받아들인 순간 그대의 삶은 이전과 다른 결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기는 일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 한다. 그대여, 깨달음이 마음에서만 머무르면 그것은 위안에 불과하다. 삶을 바꾸는 가르침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높은 말이 아니다. 아주 현실적인 말이며 노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천들이다. 이것들은 그대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먼저 사람을 줄여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 노후에도 모든 인연을 끌어안으려 하면 마음이 먼저 닳아버린다. 연락이 잦다고 인연이 깊은 것이 아니며 오래 알았다고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대의 말과 시간을 소모시키는 인연,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지는 인연, 죄책감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된다. 인연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어라. 붙잡지 않아도 남을 인연만 남는다. 다음으로 말을 줄여라. 노후에 말이 많아지면 마음이 흩어진다. 설명하려 들수록 오해는 늘고 설득하려 들수록 상처는 깊어진다. 이제는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대의 선택을 굳이 납득시키지 말아라. 침묵은 물러섬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패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삶은 단순해진다. 그대여, 욕심을 줄여라. 노후의 욕심은 젊은 날의 욕심보다 더 은밀하다. 더 잘 살고 싶다는 욕심,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심, 아직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욕심. 이 욕심들은 겉으로는 작아 보이나 마음을 가장 오래 붙잡는다. 이제는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된다. 더 가지지 않아도 된다. 부족함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라. 욕심이 줄어들면 불안도 함께 줄어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을 지켜라. 노후의 자유는 마음이 아니라 몸에서 시작된다. 몸이 무너지면 어떤 가르침도 소용이 없다. 과도한 약속을 줄이고 무리한 일을 피하고 잠을 아끼지 말아라. 몸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끝까지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그대의 몸은 이제 혹사할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수행의 자리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혼자를 외로움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혼자는 공허가 아니라 가장 정직한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그대는 남의 시선 없이 숨쉬고 비교 없이 존재하고 설명 없이 머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그동안 나와 너무 멀어져 있었다는 신호다. 익숙해질수록 그 시간은 그대의 쉼이 된다. 그대여,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다. 하루의 리듬을 조금 바꾸고 선택의 중심을 나에게로 옮기는 일이다. 피곤한 날에는 쉬겠다고 말하고 내키지 않으면 거절하고 마음이 불편한 자리는 조용히 떠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선택들이 쌓여 그대의 삶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죄책감을 버려라. 나를 선택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한 그대는 여전히 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기여했고 충분히 참았으며 충분히 책임졌다. 이제는 허락해야 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이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그대의 삶은 비로소 가벼워진다. 그대여, 남은 인생은 길지 않다. 그렇기에 더 소중하다. 이 시간을 다시 희생으로 채우지 말아라. 단호하게 그러나 평온하게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라. 이것이 내가 말하는 독함의 실체다. 그리고 이 실천이 시작될 때 그대의 마음과 몸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이제 그 변화가 어떤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말해보려 한다. 그대여,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이전에는 늘 누군가의 기대가 마음을 앞서 달렸고 해야 할 일들이 숨보다 먼저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
그대가 선택의 중심을 나에게로 옮기자 마음은 처음으로 제 속도를 되찾는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이유 없는 불안이 잦아들며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서서히 자리 잡는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본다. 그대가 더 이상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을 때 몸은 긴장을 풀고 본래의 리듬으로 돌아가려 한다. 호흡은 깊어지고 잠은 조금씩 깊어진다. 자주 굳어있던 어깨와 목에 힘이 빠지고 속이 이유 없이 답답하던 날도 줄어든다. 이것은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마음이 몸에게 보내는 신호다. 이제 괜찮다. 이제 쉬어도 된다. 그대여, 사람의 몸은 오래도록 참아온 것을 잘 기억한다. 그래서 회복은 단번에 오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온다. 말수를 줄이고 관계를 가리고 나를 우선하기 시작한 그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몸은 다시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한다. 피로가 전처럼 오래 남지 않고 작은 통증에도 지나친 불안이 줄어든다. 몸이 다시 나의 편이 되는 순간이다. 마음의 회복은 감정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타인의 반응에 하루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여파가 오래가지 않는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는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의 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대의 감정은 이제 남의 손에 맡겨져 있지 않다. 또 하나의 변화는 혼자 있음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이 정돈되고 생각이 맑아지며 삶이 단순해진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단절에서 온다. 그대가 나와 다시 연결되자 혼자는 고요가 되고 쉼이 된다. 그대여, 회복은 겉으로 드러나기보다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남들이 보기에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대의 하루는 분명 달라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숨결, 식사를 마친 뒤의 편안함, 저녁에 하루를 내려놓는 마음의 무게가 이전과 같지 않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회복은 요란하지 않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결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그대는 깨닫게 된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대가 무너지지 않으니 주변도 덜 흔들리고 그대가 편안해지니 관계도 자연스러워진다. 이것이 회복의 완성이다. 애쓰지 않아도 유지되는 상태,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한 삶. 그대여,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이 회복을 품고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끝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전하려 한다. 그대여, 이제 우리는 삶의 끝자락에 서 있다. 이 자리는 두려움을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자리다. 젊을 때는 많은 말로 삶을 설명하려 했고 많은 성취로 나를 증명하려 했지만 끝에 가까워질수록 말은 줄고 질문은 단순해진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남는다. 나는 나로 살았는가? 그대여, 인생의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것이 조용히 손에서 빠져나간다. 돈도, 명예도, 역할도, 남의 기대도 더 이상 붙잡을 힘을 갖지 못한다. 그때 끝까지 남는 것은 단 하나다. 그대가 그 스스로에게 얼마나 정직했는가, 그리고 그대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하는 기억이다. 이것만은 그대가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 노후에 다 부질없다는 말은 삶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가장 늦게서야
정확히 보게 된다는 뜻이다. 그 본질은 단순하다. 남을 만족시키느라 나를 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남은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선택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가 이 생에서 해야 할 마지막 공부다. 그대여, 이제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으려 하지 않아도 되며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견뎌왔으며 충분히 책임져 왔다. 이제 남은 인생은 보상처럼 주어진 시간이다. 이 시간을 다시의 희생으로 쓰지 말아라. 부디 그대 자신에게 단호해져라. 나를 해치는 자리에서는 물러나고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에서는 거리를 두며 마음이 불편한 선택 앞에서는 침묵 대신 방향을 택하라. 이것이 이기심이라 불릴지라도 괜찮다. 그대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오직 그대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그대여,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함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가장 또렷하게 만드는 일이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의 선택이 가벼워지고 남은 하루가 소중해진다. 그러니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말해도 좋다. 오늘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쌓이면 그대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설법을 여기까지 들은 그대라면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싹트고 있을 것이다. 크지 않아도 괜찮다. 조용한 결심이면 충분하다.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면 된다. 이 말이 그대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 인연을 이어주어도 좋겠다. 그것은 숫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길 위에 있는 이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작은 표시다. 그대여, 이제 길은 분명하다. 노후엔 다 부질없다. 그러니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라. 그대의 마지막까지 그대 자신 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대여, 이 말이 그대의 마음 어딘가에 잠시라도 머문다면 서두르지 말고 잠시 함께 앉아 있어도 좋겠다. 삶은 늘 앞만 보며 달리라고 재촉하지만 진실은 대부분 멈춰 섰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오늘 이 자리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래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기 위한 자리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풀고 숨을 한번 고른 뒤 이 말을 들어보아라. 만약 이 말이 그대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된다면 이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도 좋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인연의 표시일 뿐이다. 억지일 필요는 없다. 다만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 움직임을 가볍게 남겨도 괜찮다. 그대여,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허전해진다. 젊을 때는 무엇을 더 얻어야 할지 분명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을 왜 붙잡고 있었는지조차 흐릿해진다. 그때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말이 떠오른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그 질문은 고통이 아니라 깨어남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다. 나는 오늘 그대에게 말하려 한다. 노후에 이르러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실, 그것은 대부분의 것이 다 부질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말은 허물을 권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한 말이다. 젊은 날처럼 남을 위해, 체면을 위해, 역할을 위해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이제는 그대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다. 단호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대여,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라는 말은 남을 밀어내라는 뜻이 아니다. 더 이상 나를 버리지 말라는 뜻이며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이 말이 거칠게 들린다면 그만큼 그대가
오래도록 자신을 뒤로 미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 설법은 위로이면서도 각성이다. 달콤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말이다. 이제부터 나는 그대에게 묻고 그대의 마음을 비추며 마지막으로 남은 길을 함께 바라보려 한다. 젊음이 떠난 자리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모두 내려놓은 뒤에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적은지에 대해 말하려 한다. 서두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해도 좋다. 이 말은 그대가 이미 마음속에서 알고 있었으나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대여, 젊은 날 그토록 붙잡고 살던 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때는 분명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것이 있어야만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겼을 것이다. 돈이 조금 더 필요했고 남의 인정이 절실했으며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대는 늘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았다. 오늘의 피로를 내일로 넘기고 내일의 행복을 또 그 다음으로 미루며 말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노후에 이르러 조용히 뒤돌아보면 마음 한편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가 올라온다. 나는 이렇게까지 애써 살았는데 왜 마음은 비어 있는가?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이 노후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진실이다. 젊을 때는 바쁨이 질문을 덮어주었고 책임이 생각할 틈을 막아주었지만 시간이 느려지자 비로소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대여, 허무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깨어남의 문턱에 섰다는 신호다.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가지만 노후에 이르러 처음으로 비우지 못한 채움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깨닫는다. 돈도, 명예도, 체면도, 심지어 자식에 대한 기대마저도 마음속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붙잡고 있던 손을 조금만 풀어보면 그것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흩어진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게 된다. 나는 많은 이들을 보아왔다. 젊을 때는 성공이라 불리던 것이 노후에는 짐이 되어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쌓아 올린 체면은 내려놓지 못한 채 불안으로 남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는 기억은 고마움보다 서운함으로 변해 있었다. 그대가 느끼는 허무는 바로 여기에서 온다. 붙잡았던 것들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붙잡을 필요가 없었던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대여, 그래서 노후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모든 것이 과연 그렇게까지 중요했는가? 이 질문은 삶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젊을 때는 앞으로의 시간이 많아 잘못된 방향도 다시 고칠 수 있다고 믿지만 노후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허무는 찾아오고 그 허무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다. 부질없다는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이며 이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잘못 산 인생의 증거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자기 삶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표식이다. 그대여, 이 허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은 이들이 이 감정을 외면하려 술로, 말로, 다시 바쁨으로 덮어버리지만 그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 허무는 그대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바로 세우러 왔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왜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렇기에 왜 이제는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차근히 풀어보려 한다. 그대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생의 다음 문 앞에 와 있다. 그대여, 나는 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조직을 위해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위해 그대는 늘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며 살아왔을 것이다. 젊은 날에는 그것이 미덕이라 여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그대는 쉬고 싶을 때도 쉬지 못했고 아플 때도 참아냈으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켰다. 혹여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웠고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길까 마음을 졸였다. 그래서 늘 참고 늘 버티고 늘 견뎠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어색함만 남았다. 남을 챙기는 법은 익숙해졌으나 나를 챙기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그대여, 노후에 이르러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감정이 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며 아주 미묘한 서운함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이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대가 평생 쌓아온 희생이 이제야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일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 그대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식이 어릴 때는 나를 필요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기 삶을 살아가고 나는 어느새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듯한 느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혼자가 되었을 때는 아무도 내 마음을 물어주지 않는 현실. 그때 그대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가 자리 잡는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그 흐름을 미리 알지 못했기에 마음은 더 서운해지는 것이다. 그대여, 나는 말하고 싶다. 그대가 느끼는 이 감정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흔적이다.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람은 서운함도 느끼지 않는다. 마음을 쏟았기에 마음이 아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대가 너무 오랫동안 나를 위한 몫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데 있다. 모두 주고 나니 정작 자신에게 돌아올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노후에 이르러 이렇게 말한다.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나를 위해 조금 더 살고 싶다. 그러나 그대여, 삶은 이미 여기까지 흘러왔고 이제 중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선택이다. 남은 인생까지도 과거의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다. 이제는 그대가 중심에 서도 된다. 그대가 처음으로 자신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삶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된다. 그대여, 이 서운함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아라. 참아온 마음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그 마음을 인정하라. 나는 충분히 애써왔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이 말을 마음속에서 허락하는 순간 그대의 어깨를 누르던 무게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위로에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 모든 것이 결국 부질없음으로 귀결되는지, 그리고 그렇기에 왜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려 한다. 그대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대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이야기다. 그대여, 내가 다 부질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허무나 냉소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 말은 삶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삶을 잘못 붙잡고 있던 손을 풀라는 뜻이다. 부질없음이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대가 끝까지 쥐고 가려 했던 것들이 실은 그대의 것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다. 사람은 젊을 때 많은 것을 내 것이라 여긴다. 내 성공, 내 가족, 내 역할, 내 체면, 내 이름.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노후에 이르면 그 모든 것 앞에 질문이 생긴다. 이것이 정말 나였는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것들이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대가 빌려 쓰고 있었을 뿐,
그대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공이라 부른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의 형태라는 뜻이다. 그대가 붙잡았다고 믿었던 것들도 실은 잠시 그대 곁에 머물렀다가 제 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문제는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삶의 중심에 두었을 때 생긴다. 그 착각이 노후에 이르러 허무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대여, 남을 위해 살았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가족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감당한 그대의 삶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삶이 고통으로 남는 이유는 그대가 그 모든 것을 집착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흘러가야 하지만 집착은 묶어두려 한다. 헌신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집착은 대가를 요구한다. 그대가 느끼는 서운함과 허무는 바로 이 지점에서 태어난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대가 쌓아온 명예도 남긴 말도 남을 위해 희생했다는 기억도 함께 가져갈 수는 없다. 이 진실이 냉혹해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가장 자비로운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헛된 것에 남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대여, 부질없다는 깨달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나에게 정직한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그대의 삶은 다시 중심을 찾는다. 공을 이해한 사람은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 그대가 지금 느끼는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대가 삶의 껍질을 벗고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서 두려워 다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그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대는 알았다. 다 부질없다는 말의 끝에는 절망이 아니라 자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다음 말을 건네려 한다. 이제는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할 때다. 이 말은 차갑지만 그대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말이 될 것이다. 그대여, 이제 나는 더 이상 부드러운 말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대의 남은 인생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젊은 날에는 돌아갈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며 조금 잘못 살아도 만회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노후의 삶은 다르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곧 그대의 삶이 된다. 그렇기에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제는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독함은 남을 해치라는 뜻이 아니다. 욕심을 부리라는 말도 아니다. 이 독함은 단호함이며 냉정함이며 자기 주권을 되찾는 힘이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결심이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와 역할에서 물러날 용기다. 그대는 평생 남을 위해 부드러웠다. 이제는 스스로에게만큼은 단호해져야 한다. 그대여, 노후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욕망이다. 착함은 미덕이 될 수 있으나 노후에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그대 자신을 뒤로 미루지 말아라. 그대의 남은 인생은 화해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귀하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것은 이미 불가능한 목표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집착이다. 그대는 이제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은 쓸모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 그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아무 역할을 맡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존재로 충분하다. 노후에까지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는 순간 삶은 다시 노동이 된다. 이제는 살아있음 자체로 머물러도 된다. 세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식과 가족에 대한 통제와 기대다. 사랑은 남겨야 할 것이지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다. 그대가 평생 책임졌던 삶은 이제 그들의 몫이다. 여전히 걱정하고 간섭하며 마음을 소모한다면 그대는 늙어서도 쉬지 못한다. 독해져야 한다. 마음을 거두고 거리를 허락하고 각자의 삶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냉정해 보일지라도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네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과거의 나에 대한 미련이다. 젊었던 나, 잘 나가던 나, 인정받던 나.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계절이다. 지나간 계절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의 계절을 살 수 없다. 노후의 삶은 과거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을 온전히 사는 시간이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그대는 죄책감 없이 나를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 그대는 나를 선택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 죄책감을 느껴왔다. 이래도 되나? 나만 편해져도 되나? 그러나 그대여, 이제는 그 질문을 내려놓아라. 그대가 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대가 무너지지 않기에 주변도 평온해진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노후의 가장 큰 후회는 실패가 아니다. 나를 끝까지 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독해져라. 말수를 줄이고 사람을 가리고 에너지를 지켜라.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나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그대의 남은 인생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을 요구할 뿐이다. 이 각성을 받아들인 순간 그대의 삶은 이전과 다른 결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기는 일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 한다. 그대여, 깨달음이 마음에서만 머무르면 그것은 위안에 불과하다. 삶을 바꾸는 가르침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높은 말이 아니다. 아주 현실적인 말이며 노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천들이다. 이것들은 그대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먼저 사람을 줄여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 노후에도 모든 인연을 끌어안으려 하면 마음이 먼저 닳아버린다. 연락이 잦다고 인연이 깊은 것이 아니며 오래 알았다고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대의 말과 시간을 소모시키는 인연,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지는 인연, 죄책감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된다. 인연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어라. 붙잡지 않아도 남을 인연만 남는다. 다음으로 말을 줄여라. 노후의 말이 많아지면 마음이 흩어진다. 설명하려 들수록 오해는 늘고 설득하려 들수록 상처는 깊어진다. 이제는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대의 선택을 굳이 납득시키지 말아라. 침묵은 물러섬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패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삶은 단순해진다. 그대여, 욕심을 줄여라. 노후의 욕심은 젊은 날의 욕심보다 더 은밀하다. 더 잘 살고 싶다는 욕심,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심, 아직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욕심. 이 욕심들은 겉으로는 작아 보이나 마음을 가장 오래 붙잡는다. 이제는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된다. 더 가지지 않아도 된다. 부족함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라. 욕심이 줄어들면 불안도 함께 줄어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을 지켜라. 노후의 자유는 마음이 아니라 몸에서 시작된다. 몸이 무너지면 어떤 가르침도 소용이 없다.
과도한 약속을 줄이고 무리한 일을 피하고 잠을 아끼지 말아라. 몸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끝까지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그대의 몸은 이제 혹사할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수행의 자리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혼자를 외로움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혼자는 공허가 아니라 가장 정직한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그대는 남의 시선 없이 숨쉬고 비교 없이 존재하고 설명 없이 머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그동안 나와 너무 멀어져 있었다는 신호다. 익숙해질수록 그 시간은 그대의 쉼이 된다. 그대여,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다. 하루의 리듬을 조금 바꾸고 선택의 중심을 나에게로 옮기는 일이다. 피곤한 날에는 쉬겠다고 말하고 내키지 않으면 거절하고 마음이 불편한 자리는 조용히 떠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선택들이 쌓여 그대의 삶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죄책감을 버려라. 나를 선택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한 그대는 여전히 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기여했고 충분히 참았으며 충분히 책임졌다. 이제는 허락해야 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이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그대의 삶은 비로소 가벼워진다. 그대여, 남은 인생은 길지 않다. 그렇기에 더 소중하다. 이 시간을 다시 희생으로 채우지 말아라. 단호하게, 그러나 평온하게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라. 이것이 내가 말하는 독함의 실체다. 그리고 이 실천이 시작될 때 그대의 마음과 몸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이제 그 변화가 어떤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말해보려 한다. 그대여,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이전에는 늘 누군가의 기대가 마음을 앞서 달렸고 해야 할 일들이 숨보다 먼저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 그대가 선택의 중심을 나에게로 옮기자 마음은 처음으로 제 속도를 되찾는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이유 없는 불안이 잦아들며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서서히 자리 잡는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본다. 그대가 더 이상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을 때 몸은 긴장을 풀고 본래의 리듬으로 돌아가려 한다. 호흡은 깊어지고 잠은 조금씩 깊어진다. 자주 굳어있던 어깨와 목에 힘이 빠지고 속이 이유 없이 답답하던 날도 줄어든다. 이것은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마음이 몸에게 보내는 신호다. 이제 괜찮다. 이제 쉬어도 된다. 그대여, 사람의 몸은 오래도록 참아온 것을 잘 기억한다. 그래서 회복은 단번에 오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온다. 말수를 줄이고 관계를 가리고 나를 우선하기 시작한 그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몸은 다시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한다. 피로가 전처럼 오래 남지 않고 작은 통증에도 지나친 불안이 줄어든다. 몸이 다시 나의 편이 되는 순간이다. 마음의 회복은 감정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타인의 반응에 하루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여파가 오래가지 않는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는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의 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대의 감정은 이제 남의 손에 맡겨져 있지 않다. 또 하나의 변화는 혼자 있음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이 정돈되고 생각이 맑아지며 삶이 단순해진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단절에서 온다. 그대가 나와 다시 연결되자 혼자는 고요가 되고 쉼이 된다. 그대여, 회복은 겉으로 드러나기보다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남들이 보기에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대의 하루는 분명 달라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숨결, 식사를 마친 뒤의 편안함, 저녁에 하루를 내려놓는 마음의 무게가 이전과 같지 않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회복은 요란하지 않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결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그대는 깨닫게 된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대가 무너지지 않으니 주변도 덜 흔들리고, 그대가 편안해지니 관계도 자연스러워진다. 이것이 회복의 완성이다. 애쓰지 않아도 유지되는 상태,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한 삶. 그대여,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이 회복을 품고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끝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전하려 한다. 그대여, 이제 우리는 삶의 끝자락에 서 있다. 이 자리는 두려움을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자리다. 젊을 때는 많은 말로 삶을 설명하려 했고, 많은 성취로 나를 증명하려 했지만, 끝에 가까워질수록 말은 줄고 질문은 단순해진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남는다. 나는 나로 살았는가? 그대여, 인생의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것이 조용히 손에서 빠져나간다. 돈도, 명예도, 역할도, 남의 기대도 더 이상 붙잡을 힘을 갖지 못한다. 그때 끝까지 남는 것은 단 하나다. 그대가 그 스스로에게 얼마나 정직했는가, 그리고 그대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하는 기억이다. 이것만은 그대가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 노후에 다 부질없다는 말은 삶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가장 늦게서야 정확히 보게 된다는 뜻이다. 그 본질은 단순하다. 남을 만족시키느라 나를 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남은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선택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가 이 생에서 해야 할 마지막 공부다. 그대여, 이제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으려 하지 않아도 되며,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견뎌왔으며, 충분히 책임져 왔다. 이제 남은 인생은 보상처럼 주어진 시간이다. 이 시간을 다시의 희생으로 쓰지 말아라. 부디 그대 자신에게 단호해져라. 나를 해치는 자리에서는 물러나고,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에서는 거리를 두며, 마음이 불편한 선택 앞에서는 침묵 대신 방향을 택하라. 이것이 이기심이라 불릴지라도 괜찮다. 그대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오직 그대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그대여,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함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가장 또렷하게 만드는 일이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의 선택이 가벼워지고 남은 하루가 소중해진다. 그러니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말해도 좋다. 오늘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쌓이면 그대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설법을 여기까지 들은 그대라면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싹트고 있을 것이다. 크지 않아도 괜찮다. 조용한 결심이면 충분하다.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면 된다. 이 말이 그대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 인연을 이어주어도 좋겠다. 그것은 숫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길 위에 있는 이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작은 표시다.
그대여, 이제 길은 분명하다. 노후엔 다 부질없다. 그러니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라. 그대의 마지막까지 그대 자신 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